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안과 그 시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잘해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를 위해서 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정책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노인 돌봄 전달 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향후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극복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 돌봄 수요 역시 급증 중이죠. 현재 당면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통계치를 먼저 살펴보자면 2030년 85세 이상 부부 가구 노인 수는 약 29만 명 정도, 그리고 2047년의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은 400만 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들에 대한 돌봄이 세심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죠. 노인 의료 체계와 돌봄 체계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고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가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시스템의 한계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즉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의 핵심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개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복지는 탈시설화, 지역사회 중심화, 그리고 통합화를 큰 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 인프라를 통합하고 조정합니다. 현재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 지원 주택에 대한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통합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주거 서비스 제공을 방문 건강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또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 돌봄 본부를 설치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와 춘천시 두 곳에서 현재 시범 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조정을 거쳐서 전국적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형태일까요? 대한민국 노인들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시작점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노인 인구의 반 이상이 건강이 악화되어도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께서는 가급적 요양원을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죠.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도 약 40%가량은 재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보면 살던 곳에 머무시면서 재가 서비스와 돌봄 지원을 받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서 정부는 부족한 재가복지 서비스와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본부에서는 크게 보건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서비스는 원격 의료 서비스인 ICT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방문 진료 사업, 만성 질환 관리 사업, 그리고 퇴원 환자 관리 사업을 제공합니다. 요양 서비스는 수시 방문형 통합 재가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그리고 기능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생활 지원 서비스는 이동 지원과 동행 지원을 비롯해서 식생활 지원 서비스와 일시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택 개조 사업과 노인 돌봄 주택 확보 등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좀 더 향후에 강화되어서 어르신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노인 아파트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조속히 전제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요양 서비스나 보건 의료 서비스보다는 생활 지원 서비스나 주거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우리 생활 속에서 든든히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좀 더 살펴볼까요? ICT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의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혈당 및 건강 상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방문 진료 사업은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죠. 또 퇴원 환자 관리 서비스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퇴원 환자의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양 서비스를 이루는 세 방향은 수시 방문형 통합 재가 서비스, 통합 재가 서비스, 그리고 기능 회복 서비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시 방문형 통합 재가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 재가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방문 간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회복 서비스는 주야간 서비스 제공으로 상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서 어르신들이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기능 회복에 더더욱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생활 지원 서비스는 현재 어느 정도 마련 중이고 어떤 단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는 차량 이동을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게 됩니다. 동행 도우미를 통해 병원, 관공서, 은행 및 마트 등에 동행하여 돌봄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급적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지원 서비스는 식사 및 영양관리가 시급한 대상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배달자가 대상자의 만족도와 섭식 상태까지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재가 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인정 전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방문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간병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정책 중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열악한 부분인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주택 개조와 지원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가닥을 잡고 있죠. 주택 개조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량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문턱을 제거하는 등의 구체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서비스는 지역 내 거주를 원하는 돌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돌봄 서비스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의 전달 체계들, 즉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 및 병의원들의 역할이 통합 돌봄 본부로 일원화되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돌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의뢰 단계를 통해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후 모니터링까지 거쳐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핵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중심적, 통합적, 예방적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각지대의 최소화에도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각 서비스들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